안녕하세요. 지금 AI 혁명이 정말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방법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통찰을 빌려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챗 GPT 같은 AI 도구를 매주 쓰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출시된 지 3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20억 명 이상.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떤 기술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파고든 적이 없었어요. 바로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첫째, AI가 대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둘째,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의 무기는 뭔지. 셋째, 그럼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뇌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죠. AI가 가져온 이 거대한 변화,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AI는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저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 다 뺏기고 사람들은 AI에만 의존해서 외로워질 거야.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쪽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AI가 어쩌면 생산성을 유지해줄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 양면성을 딱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뭘 물어봐야 할까요? AI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인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진짜 초능력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이요. AI랑 인간의 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AI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컴퓨터 부품 바꾸듯이요. 근데 우리 뇌는 사실 30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 뇌랑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와,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학습이라는 능력이에요. AI가 혼자서 방대한 데이터를 씹어삼키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순식간에 배워버리거든요. 이 효율은 AI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무슨 IQ 200짜리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서 지식을 나누고 협력하는 바로 그 능력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완전 모르는 것도 전문가한테 딱 반나절만 배우면 대충 흉내나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AI는 절대 못 따라오는 우리 인간만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장동선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AI에 너무 빠져서 우리 최고의 무기, 즉 사람 사이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연결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결이라는 핵심 원칙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이거 외워 하는 식의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는 AI가 우리보다 100만 배는 더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바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의 목표는 딱 이거예요. AI를 아주 유능한 인턴이나 조수처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정보 검색이나 자료 정리는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과 토론하고 협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AI는 주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는 좀 큰 얘기들을 했죠. 사회, 교육.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와서 나 자신의 뇌를 어떻게 단련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팁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동선 박사가 정말 강하게 경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숏폼 컨텐츠입니다.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볼 때 우리 뇌는 사실상 거의 일을 안 한대요. 그냥 멍하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머리에 남는 건 그냥 의미 없는 파편들 뿐이고요. 특히 뇌가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좀 길더라도 영화 한 편을 쭉 보거나 책을 읽는 게 뇌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는 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다는 거죠. 이거 진짜 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지칠 때 최고의 휴식법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진짜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뇌가 더 잘 버티게 해준다는 거예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이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뇌에 보면 AMCC라는 부위가 있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의지력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꾹 참고 해낼 때 바로 이 근육이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 뇌를 찍어보면 이 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더 두껍다고 합니다. 진짜 근육처럼요. 그럼 이 의지력 근육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일부러 좀 어렵고 귀찮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죠. 바로 이 과정 자체가 뇌의 의지력 근육을 키우는 헬스 트레이닝인 셈이에요. 특히 AI가 모든 걸 다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 근육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단련시켜 놓은 의지력이 나중에 정말 큰 도전을 만났을 때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랑 노는 시간보다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을 무조건 우선하세요. 둘째, 검색하면 바로 답 나오는 문제 말고 정답 없는 문제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부러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내면서 뇌의 의지력 근육을 키우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AI 시대에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 지능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간 지능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어떤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